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습니다. 또 엔터 안에서도 예전에 이제 YG에 이어서 JYP까지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도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간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섹터 안에서 예전과 같이 2차 전지와 또 아니면 반도체와 제약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요. 그 섹터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만 개별주 중심의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악화된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적용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서 크게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과 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잘 트렌드를 선점해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쇼에 들어와서 제가 8종목 정도를 추천드려서 꾸준하게 이제 5종목들이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 랠리가 좀 이어져 왔었는데 어제 한 종목이 좀 크게 흔들렸어요. 넥스칩이라는 종목을 이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좀 손절가를 터치돼서 좀 아쉬운 감이 좀 큰 종목인데, 사실 이제 넥스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또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술 특례로 작년 7월 달에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성장주들은 실적보다는 관련해서 또 기술력을 우리가 집중하기 마련인데, 넥스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어떤 풍파, 로봇 관련 종목들도 사실 성장주들인데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넥스칩도 어저께 삼성과 또 테슬라의 CEO가 앞으로 협업을 다방면으로 첨단 산업에 이어가겠다는 발표가 나와주면서 코아시아와 함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 시세가 좀 분출됐고 또 분기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면서 뭐 굳이 하락한 이유로 꼽자면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 다만 이제 기술 특례에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랑 또 ARM에도 전략적 협업을 구축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뭐 손저가를 터치해서 저는 그 생쇼 특징상 변동성 있는 종목들로 수익률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 라운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시장 대비 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5%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제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6월 달에 이제 애플에서 발표할 WWDC, 이제 애플 개발자 세계 컨퍼런스에서 이제 MR 헤드셋 공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초마이크로 OLED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라운텍, 또 선희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텍 같은 경우는 또 삼성과 또 LG에서 또 이제 초소형 또 마이크로 관련돼서는 투자를 OLED 마이크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라운텍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차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이 5월 내내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모습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HAB 제약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도 제약바이오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HAB 제약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좀 돌파한 상태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또 IT 섹터에서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실적 또한 바이오 시뮬러 매출이 연간 꾸준하게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램시마, SC 램시마 관련해서도 미국 내가 10월 달에 승인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와 또 그리고 서정진 그룹 회장도 경영에 복귀를 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좀 판단됐을 때 충분히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디폴트 우려감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요 충분히 이제 성장주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1939년부터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어떤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었고 그때마다 항상 이제 노이즈는 있었.
있었지만 늘 동결 또는 이제 부채 한도의 협상에 상향 조정이 되어 왔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미리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할 텐데요.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3,445원에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어떤 실적 발표가 이미 나온 종목이고요. 뭐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334%가 증가했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대 증가했는데 일단 목표가부터 먼저 잡아드리면요. 1차 목표가는 3,64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설비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환경 플랜트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관련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정부에서 CF100 무탄소 전원 100% 사용의 그 정책 포럼이 이제 발족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2050년 기준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 정부와 좀 지금 이제 기업들도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절감 또 그리고 탄소 중립에 계속해서 지금 정책들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5월 18일이죠. 5월 18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외 감축 양자 협의가 본격 개시가 되고 19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에서 제7회 탄소 중립 기술 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일요일인데 한국과 독일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숄츠 총리가 13년 만에 이제 방한을 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사실상 이제 기후와 에너지가 핵심 의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반도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경제 협력 관련된 논의도 이어지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 논의가 기후와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EU와 또 한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이제 기후와 에너지 관련된 그린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탄소 중립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실적 발표고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모멘텀과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뭐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를 잘 타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추세를 돌렸다라고의 좀 어려운 느낌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약간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장세가 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부각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좀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좀 지켜주는 방식들 그 매니저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KC 코트레일을 뭐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까 이벤트가 산재돼 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사실 좀 테마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은 맞는 게 타랑 촉매 관련해서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히토류 대체 관련해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와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2차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스피 라인대를 강력하게 좀 돌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승은 히토류 대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두 번째 그 상승은 사실상 이산화탄소 절감 관련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벤트도 있고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앞다퉈서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KC 코트레일은 최소한 이 직전 고점 부분 때까지는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대응 전략을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64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